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7세가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과 병동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매일 성실하게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심각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추천하던데, 친구가 먹고 좋다고 하더라.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닐까?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바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30년간 진료실에서 목격한 끔찍한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 이것들은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신장을, 간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경고는 국제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과 제가 직접 진료한 수천 건의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심장과 폐를 공격하는 침묵의 살인자.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산화의 힘, 비타민 E로 젊음을 되찾으세요. 베타카로틴, 암을 예방하는 자연의 방패.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 응급실로 실려온 김영수 씨, 71세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챙겨보시고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 정보를 교환하시는 것이 낙이셨죠? 어느 날 그분은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수야, 베타카로틴이 폐를 보호해준대. 우리 나이엔 꼭 먹어야 해. 김 씨는 평소 담배를 조금 피우셨기 때문에 폐 보호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고용량 베타카로틴 캡슐을 성실하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의 그림자가 발견되었고 정밀검사 결과는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폐를 보호하려고 그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6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ATBC 연구입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이 대규모 연구는 2만 9천 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도 8% 높았습니다. 예방하려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럼 비타민 E는 어떤가요?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프 연구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비타민 E는 신부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뇌출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이순희 씨 역시 가명이고 73세였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3년간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하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심장도 건강해진다는 광고를 믿으셨던 거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 후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 비타민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씨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소량의 비타민 E는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는 비타민 E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양의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비타민 E가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 응고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양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특히 흡연자의 경우 폐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타민 E가 필요하시다면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올리브유를 드세요. 이 식품들은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수천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필요하시다면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를 드세요. 이것들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장을 약 창고로 만들지 마시고 식탁을 건강히 보물창고로 만드세요. 진정한 항산화력은 가족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에서 오는 것이지 차가운 플라스틱 통 속 알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지민 씨 69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민 씨는 고용량 항산화 알약에 맹신하다가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겪으셨습니다. 제 조언을 따라 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챙기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기관이 원활히 작동했고 피부는 혈색이 돌며 환해졌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보약을 버리고 부엌으로 돌아간 것이 제 인생을 구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대신 매 끼니를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칼슘 보충제 심장의 제1의 적.
여러분, 제가 긴급하게 경고해야 할 두 번째 건강 보조식품은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 그거 뼈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의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약 형태로 과도하게 섭취될 때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 72세 환자분의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씨 가명입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그분은 몇 주 전만 해도 하루 2000mg의 칼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섭취해 왔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먹으면서 뼈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극심한 흉통은 그 모든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동맥이 마치 낡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칼슘으로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뼈를 키우려 했지만 사실은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31%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자료는 더욱 놀랍습니다. 고용량 칼슘을 섭취한 노인들의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는 다릅니다. 마치 홍수처럼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 과잉 칼슘은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로 갈까요? 혈관벽으로 갑니다. 그곳에 침착되어 혈관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끔찍한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칼슘을 오랫동안 복용한 사람들이 여전히 골절을 겪는 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민철수 씨 7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 씨는 뱃속에서 콩알만 한 신장 결석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하루 3번의 칼슘을 충실히 복용하며 그것이 뼈 건강의 황금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허리를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결국 응급수술로 결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뼈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왜 신장에 돌이 생긴 건가요? 그분의 신장은 매일 엄청난 양의 칼슘을 처리하느라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약이 아니라 자연식품에서 얻어야 합니다. 멸치를 보십시오. 멸치 한 마리만 먹어도 알약 2정에 해당하는 칼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보십시오. 두부 한 모는 보충제 3정에 해당하는 칼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귀한 무기질까지 함께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는 어떻습니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이것들은 자연이 준 칼슘 슈퍼푸드입니다. 우유와 무가당 요거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칼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90%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햇빛입니다. 아침 햇살을 15분에서 20분만 쬐세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합니다. 무료이고 자연스럽고 어떤 보충제보다 1000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빠른 걷기 30분,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장보기. 이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 알약을 살 바에는 운동화를 사십시오. 러닝화 한 켤레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20만원짜리 칼슘 보충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작은 칼슘 알약이 심장을 향한 총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이 생사의 열쇠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과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공식은 이것입니다. 자연식품, 꾸준한 햇볕 쬐기, 하중 운동. 이 세 가지 기둥이 여러분에게 어떤 보충제도 필요 없는 튼튼한 뼈와 건강한 심장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칼슘 알약 한 통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늙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징코 빌로바 치매 예방의 거짓 약속. 제가 경고하고 싶은 건강보조식품 목록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 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 전역의 약국과 건강보조식품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광고 문구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탁월한 기억력 개선,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 심지어 뇌혈류를 촉진해 사고력을 청년처럼 날카롭게 해준다. 이런 달콤한 말들을 들을 때 노년층이 어찌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근무하는 서울병원에 내원하는 노년 환자 중 상당수가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이거 먹으면 절대 치매 안 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비닐봉지 가득 각종 보약을 들고 와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뇌 보호하려고 꼭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진 저는 그분들께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실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초기 연구들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훗날 마케팅 캠페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엄격하며 장기간 추적 관찰을 포함한 임상시험들이 진행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의 인지능력 개선만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예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의학 학술지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과 미국의학협회 저널을 포함해 이들이 연이어 치매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사용할 만한 충분히 신뢰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효과 부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 응집 기능을 강하게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심혈관 보호를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박재성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분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해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희망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가볍게 발을 헛디뎌 작은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사고였지만 머리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들은 그분이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 있으며 지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복잡한 뇌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강남구에 사는 65세 평범하고 선량한 주부 김미경 씨였습니다. 그분은 친구의 권유로 노년의 두뇌 보호를 위해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치 하나를 뽑으러 치과에 갔을 때 상처에서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끝에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매일 복용해 온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 문제는 결코 어떤 단일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잎 추출물을 맹신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에 있으며 이는 어떤 약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현저히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인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과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을 통한 두뇌 자극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독서, 외국어 학습, 장기, 퍼즐 혹은 새로운 악기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고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주변 사람들과의 즐겁고 활발한 교류야말로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비효과성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가장 대규모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후원하고 수행한 잼 연구, 즉 진코 평가 기억력 연구입니다. 이 거대한 연구는 평균 연령 79세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은 매일 120mg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을 복용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추적 조사는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 그룹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장기간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에서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권위 있는 보건기관과 신경학회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치매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권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학이 이미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왜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한국에서조차 이 제품을 찾고 사용하는 걸까요? 그 답은 소비자 심리와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광고 메시지는 인간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을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마케팅 캠페인은 이러한 두려움 속으로 달콤하고 희망적인 약속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차갑고 냉혹합니다. 효과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 반해 출혈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뇌를 지니고 치매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의 의사 경력과 스스로도 67세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째, 걷기를 성스러운 습관처럼 매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만 규칙적으로 걸어도 인지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두뇌를 지적 활동으로 도전시키십시오.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두뇌 게임 혹은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같은 활동은 신경망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이순자 여사는 72세 이후 영어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의 인지 기능은 또래에 비해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기르십시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이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넷째, 과학적인 식단을 적용하십시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에 중점을 둔 지중해식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 예방은 값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마케팅에서 선전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것이 제가 40년간 의학에 헌신한 끝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언입니다. 네 번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신장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 이제 저는 수백만 명의 신장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보약에 대해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노인들에게 장수의 신약이라 치켜 세워지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사실은 이 위험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본래 단백질 파우더는 젊은 헬스인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노인들이 근육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 소셜미디어 어디에서나 단백질이 건강의 열쇠다. 노인이 매일 단백질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마치 집단 최면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포장 뒤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 위축, 즉 근감소증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74세의 김두한 씨가 병상에서 몸이 부풀어 오른 채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분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본 후 매일 2큰 숟가락의 단백질 파우더를 열광적으로 먹으며 근육이 젊을 때처럼 불끈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악몽이 닥쳤습니다. 극심한 피로, 멈추지 않는 구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두 콩팥은 그분이 신약이라 믿었던 과잉 단백질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근육을 키우려고 그걸 먹었는데 왜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이것은 결코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 매일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의학 연구는 고령자의 단백질 파우더 남용이 치명적 위험을 가져온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경미한 심부전 같은 시한폭탄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신비로운 기관인 신장은 남아도는 단백질 산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시달리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는 광고에서 속이는 것처럼 단백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공 감미료, 화학 첨가물, 심지어 납과 카드뮴 같은 끔찍한 중금속까지 들어있는 독성 칵테일입니다. 이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몇 년 전 수입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에서 납과 카드뮴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의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것들은 진짜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저 화려한 광고 문구를 믿고 스스로의 몸을 화학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노인들이 단백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값비싼 단백질 통조림이 아니라 바로 집 부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 통에서가 아니라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선한 달걀, 바다 생선, 부드러운 두부, 각종 콩류, 신선한 살코기.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단백질 군단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까지 담고 있어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아직도 한 할머니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80세 최 할머니는 절친한 친구가 합성 단백질 남용으로 투석을 받게 되자 단백질 파우더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 두부반모, 생선 2토막을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에서 챙겼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근육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에 열광하는 동년배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젊은이처럼 안정적이었고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낯선 단백질 가루보다 집밥이 더 믿음직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고 이 진실을 깨달으십시오. 단백질은 분명히 몸에 필요하지만 고용량 파우더를 주입하는 것은 느린 자살과도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소중한 신장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근육과 전반적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족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을 지탱해온 바로 그 길 말입니다. 5번째,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 몸속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느끼는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제품은 바로 아무런 통제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되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제품들이 종합 건강 세트, 완벽한 영양 솔루션과 같은 화려한 이름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수십 가지, 심지어 수백 가지 영양소가 알록달록한 상자 안에 마구잡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늘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매일 한 봉지만으로 완벽한 영양 균형을 얻으세요. 이제부터 건강 걱정은 잊고 한 번에 모두 삼키기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달콤한 편리함이야말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우리의 지갑을 털고 건강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충격적인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한꺼번에 이런 종합 비타민을 삼키며 전혀 걱정 없이 심지어는 똑똑한 결정이라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제는 어떤 영양소도 부족할 걱정이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챙겼어?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성한 패키지들은 불필요하게 중복된 성분, 전혀 필요 없는 물질, 심지어 독성을 가진 성분들까지 뒤섞여 있어 간과 신장, 대사 시스템 전체에 끔찍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 종합 비타민 열풍에 불쌍한 희생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67세의 한 여성 환자, 은퇴한 은행원은 노년 건강을 위해 매일 15알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복용하며 만성 피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몸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간 수치가 경고등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을 추적한 결과 초고용량 비타민 A와 정체불명의 여러가지 허브 추출물이 그분의 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이걸 먹었는데 왜 제가 제 손으로 저를 망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섬뜩한 사례는 73세의 박 씨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을 위해 정확한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강화 효과를 원한다며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오메가3, 농축 마늘 추출물 등 온갖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추가로 복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잇몸에서 나는 작은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단순한 치과 치료조차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약과 보충제가 서로 위험하게 상호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비극적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고의 달콤한 약속에 취해 자주 있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영양소는 차가운 인공 알약이 아니라 자연식품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억지로 삼키는 것은 건강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적인 공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간은 과도하게 독소를 해독하느라 지치고 신장은 해로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손상되며 위장은 화학 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종합 비타민, 올인원 건강 솔루션 같은 화려한 이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직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될 때에만, 그것도 반드시 전문의의 철저한 감독하에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로 인한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정량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단에서 채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비타민 C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비타민 B12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영양소 요구는 균형 잡힌 식단과 과학적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건강관리의 개인화입니다. 각자의 몸은 저마다 고유한 우주이며 요구와 특성이 다릅니다. 충분한 전문가 상담을 거친 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달콤한 광고 문구는 단지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65년 인생과 30년 의사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5가지 건강 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과도한 칼슘 보충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다섯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종합 비타민제. 이 5가지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밥상 위의 음식, 매일 걷는 발걸음, 햇빛 아래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하며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햇빛을 쬐십시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필요한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두뇌를 자극하십시오.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무료이지만 여러분이 평생 의사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알림을 켜두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시청할 수 있어 결코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댓글에 용기 내어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칼슘 보충제를 끊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은행잎 추출물 대신 매일 걷기 시작했더니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을 버리고 집밥을 먹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경험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조식품의 달콤한 광고에 현혹되어 방황하는 수천 명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누군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의 덫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작은 행동이 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으로 향하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한 이야기와 값진 교훈을 담은 영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